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 전환을 하려는 모습이 나오다가 소폭 음전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강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를 하든 아니면 저항을 계속해서 도전하다가 무너지든 어쨌든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신호는 만약에 1% 이상, 즉 1%에 가까운 수준 이상의 상승이나 하락 신호가 나와준다면 그거야말로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1%가 넘는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나스닥 기준으로의 전고점을 뚫고 그 이전의 고점인 16,000선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방으로 1% 가까운 하락이 나와준다면 그것은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 흐름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에서는 특정한 포지션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자, 일단은 지켜보는,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위치에서 뭐 특정한 포지션을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다, 혹은 하나의 포지션이 정답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경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위치에서는 이렇게 자, 저항 라인에서 강보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 기본적으로 일단 잡혀 있는 추세는 자, 이러한 흐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의 매수를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거를 좀 확인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간단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단기 반등에서 일단은 비중 조절하면서 이득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위치가 굳이 매수를 할 만한 그러한 맥점은 아니고, 굳이 이후에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방으로의 이 부분을 돌파하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면 자, 그때는 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 노려보는 상승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빅스 같은 경우도 이미 최저 바닥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을 말씀드렸듯이 최바닥을 찍은 그러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빅스, 즉 위험 지수가 최하단을 찍었다는 얘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최하단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가 아니라 최하단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높은 위치에서 빅스가 최하단부에 위치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뭐 상방으로만 배팅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시그널이 없이 그것은 리스크를 꽤 많이 가져가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QQQ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고, 뭐 반도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나스닥과 유사한 흐름, 즉 전고점이나 이 강보합권을 돌파하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흐름이 나왔을 때 그 방향성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자,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조금 기회를 잡으려면 최하단부에 위치한 것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나스닥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자, QQQ 같은 것도 꽤 높은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회라는 거는 오히려 이렇게 하단부에 위치한 곳에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뭐 개별적인 종목이야 제가 오픈을 하지 않지만 뭐 전체적인 거시경제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자, 일단은 발티구님 지수 자체가 상당히 하단부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해운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꽤 지금 발티구님 지수, 즉 해운 쪽에서의 물동량 증가가 눈에 띄고 자,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또 다른 종목들을 보자면 자, 최근에 이제 외환 쪽에서도 꽤 많은 기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엔화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N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어가고 있는, 즉 반대겠죠. 지금 이거는 지금 달러 N이 아니라서, 자 한번 다시 볼게요. 하여튼 이제 뭐 원화로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엔화 같은 경우가 거의 최하단부에 도달을 했어요. 즉 여기서 더 빠진다고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봉상으로 최하단부를 터치하고 살짝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엔화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되는 최하단부에 위치한 그러한 섹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엔화가 지금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빠져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최근에 최저점을 찍고 단기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상황이어서, 자 우리나라 지금 달러 역시도 비슷합니다. N달러 역시도 지금 역대급 저점에 똑같이 도달을 해 있는 상황이어서,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외환 쪽에서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또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에 매몰돼서 계속 그 부분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원자재 중에서도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역대급 저점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전에 최저점 라인인 최근 2022년, 23년 그리고 2021년에도 최저점을 찍었던 2.5달러 수준까지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역배열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기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러한 천연가스 자체가 또 하나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 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거는 지금 엔화라던가 천연가스라던가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고려할 만한 자산들이 이렇게 하단부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똑같이 투자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틱 운임지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다양한 섹터들에서 경기적인 변동의 어떠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공략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표할 만한 섹터나 종목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른다 내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미 두 번째로 고점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한 방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돌파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떠줘야 그 다음 16,000선까지도 심리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야 할 시기에 못 가고 계속해서 강보합으로 이어지다가 하방으로 예를 들어서 0.5% 이상의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인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는 앞서 말씀드리는 이 흐름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단순하게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채권 가격 역시도 어쨌든 최하단부를 찍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간, 즉 이번 금리 동결이 2번, 자 국내 같은 경우는 4번이 이루어졌는데, 자 앞으로의 시그널이 어떻게 보면 상방, 즉 피벗을 향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자 채권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자산들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좋은 투자 대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빅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시 최저점을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수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너무나도 낮은 지금 숏 쪽으로의 심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쪽 심리로 전환이 된다면 그 에너지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자 일단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쪽에 불안한 위치에서 항상 오밀조밀 막 마음 졸이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작은 이득에 촐싹거리시면서 뭐 제 유튜브에 악플이나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시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종목들, 아니면 내가 돈을 어디서 벌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에너지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고 부정적인데 쓸 만큼 그렇게 남아돌 거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보통 얼마 없는 에너지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와 마인드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역시도 최근에 조금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서 약간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러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